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정말 묵직한 질문 하나를 같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시작부터 질문이 예사롭지가 않아요. 한 강연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하셨죠? 자살을 결심한 10대에게 3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?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턱 막히는 질문이죠. 네, 숨이 턱 막히는데 오늘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한 강연자의 뭐랄까 굉장히 파격적인 답변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. 맞습니다. 그리고 그 답변 안에 담긴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점, 그 날카로운 진단, 그리고 사회부모라는 새로운 해법까지 아마 이야기가 굉장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강연자의 첫 답변이 저는 정말 의외였어요. 그렇죠. 보통은 뭔가 감동적인 말을 기대하잖아요. 네, 뭐 명언이라던가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첫 마디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였어요. 네, 3분 동안 그냥 침묵하면서 같이 울어줘야 한다.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?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연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왜 침묵이냐? 네. 그건 우리가 보통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를 정확히 짚어내는 거거든요. 아, 실수요? 네. 상대가 얼마나 힘든지 그 맥락은 전혀 모른 채 건네는 모든 위로랑 조언들 있잖아요. 그게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상대한테는 그냥 꼰대 같은 소리가 될 뿐이라는 거죠. 아,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되는 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강연자의 진단은 지금 아이들이 죽어가는 본질적인 이유가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. 답이 문제가 아니다. 네. 내 영혼을 채워줄 양식. 그러니까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말을 단 한마디도 못 들어서 그 영혼이 말라 죽기 직전이라는 겁니다. 와, 강연자가 했던 그 직설적인 표현이 빡 떠오르네요. 밥은 먹었는데 내 영혼이 미치겠어서 죽는다. 맞아요.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죠. 이게 그냥 몇몇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통계도 짚어주셨어요. 한국이 OECD 자살률 1위, 그것도 10몇 년째. 네, 정말 부끄러운 기록이죠. 강연자는 그래서 모두가 자기 방식만 옳다고 막 주장만 하지 아무도 이 문제에 진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. 다들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는 거네요. 네. 그리고 그 문제를 사회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병으로까지 확장을 시킵니다. 여기서 질량이라는 물리학 용어를 쓰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. 아, 질량이요. 네. 한국 사람들 개개인의 지식 수준이나 잠재력, 그 총합, 이걸 질량이라고 본다면 그 질량 자체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. 그렇죠. 다들 똑똑하고 경험도 많고. 네. 근데 문제는 이 엄청난 에너지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긍정적인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고 각자 안에 그냥 갇혀 있다는 거죠. 아, 지식은 막 넘쳐나는데 그 지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, 즉 행동하는 법을 모르는 게 진짜 문제라고 딱 꿰뚫어 보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일단 섣부른 조언을 멈추고 침묵으로 공감하는 게 첫 단계. 네. 근데 거기서 멈출 순 없잖아요. 그 침묵의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은 뭘까요? 침묵 다음의 행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바로 듣는 거예요. 듣는 거요? 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듣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듣기랑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. 차원이 다르다. 네. 아,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지 이렇게 계산하면서 듣는 게 아니고요. 판단이나 조언을 하고 싶은 욕구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.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쏟아낼 때까지 그냥 온전히 들어주는 행위. 그걸 말하는 거죠. 강연자가 했던 말이 딱 기억나네요. 네가 3분이든 10분이든 내게 할 말을 다 해라. 내게 욕하고 싶으면 욕도 하고. 맞아요. 바로 그거예요. 그 사람 안에 있는 분노, 슬픔, 억울함 같은 그 감정의 찌꺼기들을 남김없이 다 토해내게 만들어주는 것. 그게 진짜 사랑이다. 네,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난다고 강연자는 설명을 해요. 여기서 AI라는 비유를 쓰는데 이게 정말 탁월합니다. AI요? 인공지능? 네,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직관이나 공감적 통찰이 발현되는 과정을 묘사한 걸 수도 있어요. 아,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?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막 분석하고 판단하려는 이성적인 뇌 활동을 의식적으로 멈추는 거예요. 그리고 그냥 감각을 열어두는 거죠. 네. 그러면 내 안에 쌓여있던 지식과 경험들이 상대의 이야기랑 공명을 일으키면서 스스로 막 재조합되고 처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마치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최적의 답을 내놓는 것처럼요. 잠깐만요. 이 부분은 진짜 곱씹어 볼 만한데요. 보통 우리는
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?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고민하잖아요. 그렇죠. 다들 그렇게 하죠. 근데 강연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. 오히려 내 얄팍한 지혜를 믿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그 과정 자체의 힘을 믿어라.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? 정확합니다. 그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. 와,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내 머리에서 계산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지혜의 말이 저절로 나온다고 합니다. 저절로 나온다. 네. 그리고 바로 그 몇 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생명을 살리는 정말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영혼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. 이게 바로 강연자가 말하는 진짜 말의 힘이군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 원리가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친구, 동료,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되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를 합니다. 와, 개인 간의 관계 회복 방법론이 이제 사회 전체의 해결책으로까지 확장이 되네요. 네. 여기서 그 유명한 사회 부모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. 사회 부모. 네. 강연자는 우리 사회 어른들이 사회로부터 수많은 혜택을 받고 성장했으면서도 정작 사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잘난 맛을 살고 있다고 비판을 해요. 좀 아프게 들리네요. 사회 부모란 바로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는 어른들을 말하는 겁니다. 그런데 사회 부모라는 개념 정말 이상적으로 들리거든요. 근데 한편으로는 아니 내 자식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가 그런 수고를 남의 자식을 위해 하겠어. 이런 회의적인 시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. 강연자는 이 현실적인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다고 보나요? 강연자는 바로 그 내 자식이라는 소유욕, 그 욕심 때문에 기존의 부모나 선생의 조언이 실패한다고 분석합니다. 욕심이요? 네.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게 꼭 너 성공해서 나한테 효도해라 이런 노골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아, 그런 게 아니면 예를 들어 네가 상처받지 않고 안전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보면 선한 의도잖아요. 그렇죠.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. 그것조차 아이에게는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부모의 욕심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아이의 성장을 믿기보다 내 불안을 앞세우는 모든 것, 그게 욕심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통찰인 거죠. 와, 생각보다 욕심의 범위가 훨씬 넓네요. 그렇죠. 반면에 사회 부모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. 아, 어떤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한 인간의 성장을 돕는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오히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역설이네요. 바로 그겁니다. 여기서 강연자가 썼던 용과 이무기 비유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네네. 지식은 많지만 그걸 자기 과시용으로만 쓰는 사람은 그냥 거대한 이무기에 불과하다. 맞습니다. 그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하는 순간은 바로 자신의 지식을 남을 위해 쓸 때. 남을 위해 쓸 때. 네,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아픔을 온전히 들어주고 거기서 우러나온 지혜의 말을 건넬 때라고 설명을 해요. 그때 용이 내뿜는 불은 모든 걸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내는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, 즉 말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. 이게 무슨 신비주의적인 얘기가 아니라 결국 한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행위, 즉 이타적인 공감을 실천할 때 발현되는 그 강력한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군요.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듣다 보니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아주 무거운 결론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강연자가 우린 다 책임자야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죠. 어른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결과가 지금의 비극을 낳았다. 이런 질타로 들렸습니다. 단순한 질타를 넘어서 사실은 섬뜩한 경고이기도 합니다. 경고라고요? 네, 이 사회의 병, 즉 단절과 소외를 고치지 않으면 결국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사회 전체가 들어서게 될 거라는 거죠. 와,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길. 네.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그 죽음의 기운이 사회 전체를 잠식하고 결국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. 아이들의 자살은 그냥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. 정말 무서운 경고네요. 하지만 강연자는 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합니다. 네, 그게 또 이 강연의 힘이죠. 뜻있는 어른들이 사회 부모로 나서기 시작하면 단 3년 안에 이 자살률 1위라는 끔찍한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더라고요. 네, 강연자는 대한민국이 가진 저력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을 보여줍니다.
인류를 이끌어야 할 홍익인간의 후예들이 사는 나라에서 자살률 1위가 말이 되느냐고 막 개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를 하죠.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 부모 운동이 물질 문명의 한계에 부딪힌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적 대안을 제시하는 일종의 K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원대한 비전까지 제시해요. K 컨텐츠요? 네, BTS나 K-드라마가 문화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K-스피릿, 즉 관계를 회복해내는 한국의 지혜가 세계를 이끌 차례라는 겁니다. 오늘 정말 깊고 넓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. 한 청소년을 살리는 법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가르치려는 병을 진단하고 네, 그 해법으로 욕심 없는 듣기라는 새로운 소통법을 배웠고요. 그리고 이 방법론이 사회 부모라는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라는 거대한 담론까지 함께 살펴봤네요. 핵심은 결국 이거인 것 같아요. 우리 사회가 겪는 이 깊은 영혼의 위기는 더 많은 지식이나 더 세련된 가르침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. 해결책은 관계 맺는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, 즉 가르치려는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들어줌으로써 진짜 지혜를 이끌어내는 것에 있다는 점을 이 자료가 아주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. 강연자는 듣고 난 후에 나오는 그 말의 힘, 그 영혼의 에너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이 생기네요. 여러분이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여러분의 말은 얼마나 자기 생각과 주장을 전달하는 데 쓰이고 있나요? 그리고 또 얼마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듣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지혜로운 응답으로 쓰이고 있나요? 그 비율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대화의 질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